A씨는 이번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에요. 굳이 이 과정에서 박진홍 씨의 변호인이 직접적으로 A씨 누구죠? 어떤 인물입니까? 라고 박송식에게 물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박송 씨의 출연료 등 무려 6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의 4차 공판이 지난 15일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가정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만큼은 전과 양상이 무척이나 달랐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이 달랐던 것인지 기사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막전막후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달랐다는 걸까요? 일단 이번 재판을 임하는 박송 씨의 태도부터가 달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형과 형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원망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날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박송 씨는 등장부터 입장 발표를 해버립니다. 기자들이 다 몰려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형과 형수 내외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기조는 실제로 재판정 들어간 이후에도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친형을 계속해서 노려봤다고 하는데 기사상으로는 한 4, 5초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거의 10초 가까이 친형을 계속해서 노려봤고 친형 박진옥 씨 역시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와 같은 분노는 비단 박진홍 씨에게만 드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간 박진홍 씨의 변호인들은 박송 씨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반발 때문인지 박송 씨는 내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냐? 변호사비 누가 대주고 있냐? 우리 법인에서 횡령한 범죄 수익금인데 그걸 받고 싶냐? 라고 박진홍 씨 변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일침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뭐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박송 씨가 본인이 번 수익금에 대해서 본인이 관리를 했느냐 이 부분인데 박송 씨가 본인이 관리를 했다면 OTP 등 혹은 공인인증서를 본인이 관리하고 비밀번호도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박송 씨가 알고 있었느냐. 두 번째는 형과 형수의 법인에서 허위 직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정식으로 일을 한 직원이었느냐 아니면 허위로 기재돼서 이 수익금을 빼돌리기 위한 일환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송 씨는 어떤 입장이셨나요? 일단 박송 씨는 그간의 기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몰랐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형과 형수를 완전히 믿었고 그들에게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활용 등을 전혀 몰랐다. 심지어 ATM 활용조차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에 박진홍 씨 측에서 법인카드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비번 등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살펴봤더니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박진홍 씨와 박수홍 씨 사이에서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박수홍 씨는 형, 법인카드 공인인증서 비번 좀 줄 수 있어요? 형, 주주명부 좀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박진홍 씨의 주장은 202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본인이 모든 걸 알려줬다. 박수홍은 공인인증서, OTP 등을 모르는 바보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박송 씨는 정말 형과 형수를 믿고 모든 걸 다 맡겼기 때문에 진짜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모른다는 걸 인증하게 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법인의 허위 직원 등록 여부였습니다. 당시 직원 명부를 확인해 보니까 총 6명 정도 의미 있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누구냐? 2명은 박송 씨 동생의 부부 내외, 그리고 박송 씨 부모님, 그리고 제3의 인물 2명이 있었습니다. 그간 이 박송 씨 동생분의 입장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분의 스탠스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날 재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졌습니다. 동생 내외가 직원 명부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뭐가 나왔겠습니까? 그간 이제 월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급여를 받았었는데 그 이전까지 동생 내외는 형에게 급여를 받은 것이 맞다. 직원으로 일했던 것이 맞다. 라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관련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뒤 입장이 180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동생 내외는 형네 부부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없다. 허위 급여를 받은 게 맞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분의 경우에는 가족들 간에 현재 이제 갈등이 있잖아요.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 편에 들기보다는 아예 떨어져서 아예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생 부부는 박수홍 씨를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은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최소한도로 박수홍 씨를 위해서 증언을 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증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집안 자체가
장남 위주로 돌아가는 집안이거든요. 이와 같은 진술을 했을 때 그 막내분이 받을 수 있는 압박은 굉장히 컸다. 그런 압박을 딛고 박송 씨를 위해서 진술을 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밝혔다. 문제는 제3의 인물 2명입니다. 이 제3의 인물이 누굴까 알아봤더니 모두 박진홍 씨와 관련된 인물이었습니다. 한 명은 박진홍 씨의 20년지기 절친, 또 한 명 역시 박진홍 씨의 절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송 씨는 전혀 모르는 직원인데 이 두 분 모두가 박진홍 씨의 절친이었다. 그리고 급여도 따로 받았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박송 씨 홀로 있는 법인이 어떤 법인이냐? 박송 씨의 1인 활동을 통해서 모든 수익금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코디와 매니저만 있으면 되는 회사인데 굳이 동생 내외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부모님 그리고 제3의 인물들이 직원으로 있을 필요가 없는 회사였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진홍 씨의 변호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박송 씨에게 질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가니까 이때 박진홍 씨의 그 재수초가 굉장히 좀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 공격적으로 나가는 변호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재수초를 취하면서 맞다! 이런 식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을 대하는 박진홍 씨의 태도가 어떤 상황인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박수홍 씨가 크게 분노했다라고 하던데 어떤 포인트였을까요? 일단 이날 재판에서 박수홍 씨는 두 가지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는 냉정함, 또 하나는 굉장히 분노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하는데 이 분노의 포인트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박수홍 씨와 박진홍 씨가 서로 주고받은 카톡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과정에서 박수홍 씨는 박진홍 씨에게 형,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질문 바로 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박진홍 씨가 박수홍 씨에게 이한테 연락이 왔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박수홍 씨는 그냥 답하지 마세요 라고 답을 하는데요. 이 자료를 본 박수홍 씨가 무척이나 흥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씨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거든요. 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흥분을 할까? 알아봤더니 이 A씨의 정체는 박수홍 씨가 지난 10년 전에 결혼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가까이 만났던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2020년 1월이면 이미 현재의 아내와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그 자료를 모자이크 처리나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A씨의 실명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박송 씨가 정말 참지 못했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이 A씨가 사실 박송 씨가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A씨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반대로 헤어졌다. 인간답게 못 살았다. 헤어진 이후에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 그 결별의 이유가 바로 박진홍 씨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누구보다 반대를 하고 헤어짐에 강력하게 연관을 끼쳤던 인물이 10년이 지난 이후에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그 A씨의 인물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공개했다. 공판에서 A씨의 이름을 공개했다는 건 박진홍 씨가 계획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계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자료의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사실 그 A씨는 이번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이 과정에서 박진홍 씨의 변호인이 직접적으로 A씨 누구죠? 어떤 인물입니까? 라고 박송 씨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박송 씨 입장에서는 그냥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그 이전에도 박진홍 씨 측에서는 김다혜 씨를 걸고 넘어지는가 하면 박송 씨의 부모님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펼쳐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박송 씨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참다 못한 박송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변호사 수임료가 누구한테로 나오느냐, 우리 법인에서 횡령한 돈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이 실제 공소장에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측 변호사들도 다 이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아무래도 박송 씨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송 씨가 계속해서 비열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정했다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직원 명부 확인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박송 씨는 감정적으로 좀 격해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박진홍 씨의 절친들이 직원으로 등재돼 있다. 그리고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박송 씨를 신문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들도 허위 직원으로 등재된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동생이나 박진홍 씨의 절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양된 반응을 드러냈던 박송 씨가 굉장히 냉정하게 네 짧게 답합니다. 어떤 코멘트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부모님들의 직원 허위 등재 여부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박송 씨가 아니 팔순 노모들이 엔터 산업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잘 알겠느냐라고 씁쓸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만 보면 형의 절친들이 이름이 나올 때와 부모님들의 이름이 나올 때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렸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박송 씨의 어느 정도의 노력, 감정적으로 절제하려는 모습들이 재판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진홍 씨가 조만간 석방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네, 저도 사실을 확인해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박진홍 씨가 구속된 시점이 확인해보니까 지난해 10월 7일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로 그 기간을 따져보면 4월 7일 전후로 박진홍 씨가 출소를 한다. 실제로 이날 재판정에서는 재판관이 박송 씨의 형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보석을 신청할 거냐 아니면 구속 만료를 기다릴 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송 씨의 형수가 구속 만료를 기다릴 거다 라고 답을 하거든요. 사실 지난 5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이 시점에 보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박진홍 씨가 4월 7일 전후로 출소를 해서 박송 씨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될 전망입니다. 박수홍 씨가 이 사안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던데.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가족 사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가족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들까지 모두 알려지면서 이 부분은 박송 씨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박송 씨가 특히나 상처를 받은 부분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일단 박송 씨가 30년 동안 연예계 활동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일단 형의 횡령 액수가 62억 원에 달하잖아요. 확인된 수치만 이렇고 그 이상의 수치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난 것까지 다 빼고 정확한 액수만 62억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박송 씨의 통장에 지금 있는 돈은 3천만 원 내외다. 형수 내외, 부모님 내외에게 모든 걸 믿고 다 맡겨서 한 결과 그게 통장에 남아있는 3천만 원. 두 번째는 형과의 분쟁 이후에 본인과 아내 그리고 박송 씨 절친들을 정말 인격 살인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굉장히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박송 씨가 방송 활동을 거의 못할 정도로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딱 그 동치미 하나만 남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동치미 하나만 남았던 시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동치미 게시판에 가서 박송 하차시켜라 라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 그래요. 박송 씨가 폭행을 했다, 어떤 약을 했다, 아내가 못던 일이 있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있었는데 그 사안들이 팩트였느냐? 하나도 사실로 밝혀진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박송 씨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당사자들을 고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 흥미롭다기보다는 좀 슬픈 내용입니다. 그 주도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보하고 온라인상에서 허위 내용을 적었던 인물 자꾸 보니까 누구였냐? 바로 형수의 20년지기 절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송 씨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상실감이 엄청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현실에 연속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제 곧 박진홍 씨도 출소를 해서 사회인으로서 박송 씨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부디 현명한 판결이 나와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거운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